저도 궁금하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대체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였을까요? 출생부터가 석연치 않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걸까요? 그런 의문의 크기에 비해서 수사 속도는 여전히 어린아이 걸음마 수준으로 느껴지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서 검찰을 취재하는 한성훈 기자를 불렀습니다. 자,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뭐가 문제인지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보죠. 일단 비상식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는 거죠? 네, 화천대유와 자회사격인 천화동에는 개인 7명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4천억 원 이상을 배당받았습니다. 자, 투자자들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에 일했던 직원들도 그렇고 또 고문 자문으로 일했다는 변호사들도 돈을 많이 받은 거죠? 네, 고문으로 일한 그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은 월 1,500만 원씩, 원유철 전 의원은 월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나 강찬우 전 검사장, 또 이경재 변호사 등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외에도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 직원이었습니다. 자, 고문료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만 해도 뭐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이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나 또 곽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곽 의원의 아들은 지난 2015년부터 6년 동안 일하고 대리직급으로 퇴사했습니다. 예. 퇴직금은 5억 원에 성과급과 산재 위로금을 약 45억 원 정도 산정해서 모두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퇴직금 5억 원만 놓고 봐도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평균 월급 곱하기 근무 년수로 계산을 하는데요. 6년 동안 근무하고 5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으려면 월급이 8,300만 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8,3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연금으로 치면 10억 원이 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차라리 성과급으로 줬다 이러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산재 위로금 45억 원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이 산재 위로금은 회사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산정하는 데 최소 기준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장애보상 규정을 보면 가장 심한 장애의 경우 1,340일치 급여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곽 씨의 월급 383만 원을 대입해 보면 보상액은 약 1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또 산업재해를 입고 사망했을 때는 4억에서 5억 원 정도 지급되는데 곽 씨가 받은 액수는 사망했을 때 받는 금액보다도 10배가 넘습니다. 예, 오늘 김만배 씨가 경찰에 나오면서 우리 회사는 대개 퇴직금을 5억 원 정도씩을 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럼 다른 직원들도 그 정도의 퇴직금을 받았습니까?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오늘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당초 모든 직원은 퇴직금으로 5억 원씩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의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직원 퇴직금으로 약 2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 퇴직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6년간 퇴직금이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의 절반 정도 되는 셈입니다. 이제 결국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군요. 네, 일단 검찰은 오늘 접수된 곽상도 의원 아들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산재를 당했다는 곽 의원의 아들의 그 화천대유가 보험금 이상으로 과도한 돈을 별도로 줬다면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이 돈이 그 아들의 퇴직금이 아니라 곽상도 의원에게 뭔가를 받은 대가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군요. 자, 물론 뭐 변호인들 얘기도 나오고 또 곽상도 의원 아들 박영수 특검의 딸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밝혀내야 될 본질은 이런 수익 구조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이게 결국은 이번 사건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책임론입니다. 예. 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사업의 인허가권자였고 사업의 설계자로 자처해왔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이 지사는 수사에 임하겠다면서도 특검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수사 주체를 분산하지 말고 특검이나 특임 검사로 일원화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예, 특검은 왜 반대하는지 참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참 특이한 사건이죠. 더구나 대선이 맞물려 있어서 뭐 언론도 그렇고 사정기관도 그렇고 좀 두는 부럽다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